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의 센터백 김민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활약과 그 주변의 다양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의 센터백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가 전 세계 26세 축구 선수 가운데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로 평가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6일 나이별로 최고의 선수를 한 명씩 선정해 발표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3세 나이대의 선수들 중에서는 엘링 홀란이란 선수를 제일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는 현재 맨체스터 시티라는 경기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또한 엘링만큼이나 능력을 갖춘 24세 선수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그는 파리 생제르맹이란 팀에서 뛰면서 나이 단위별 최고의 선수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평가 방식으로 나이가 16세부터 36세까지의 선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를 선정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민재는 26세 사이의 선수 중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스포츠통신 ESPN은 김민재가 이 나이대에서 겨루어야 하는 경쟁자로 프랭키 더용, FC 바르셀로나, 과 니콜로 바렐라, 딘터 밀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소개하면서 더용과 바렐라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탁월한 선수라고 소개했지만 그들 두 선수는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대신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SPN의 보고서는 이어서 김민재는 현재 유럽의 5대 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선수라고 설명하며 그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보낸 첫 시즌이 너무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리는 그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센터백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로 김민재는 며칠 전에 튀니지와의 시합에서 훌륭한 수비 능력을 보이며 외국 언론에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수비 기밀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에서 31세 이상의 선수 중에서는 무함마드 살라흐, 리버풀가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같은 나이대인 22세의 선수들 중에서는 부카요 사카, 다스널가 최고의 선수로 지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연장자인 36세의 선수들 중에서는 리오넬 메시, 마이애미가 가장 뛰어난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은 16일 한국 시각 독일 키커를 통해 김민재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김민재는 축구와 훈련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훌륭한 선수다. 김민재를 바이에른으로 데려온 것은 행운지라고 극찬을 보냈다. 바바리안 풋볼은 프로인트 단장이 김민재가 바이에른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나폴리에서 합류한 김민재가 경기장 위에서 바이에른의 소중한 선수이며 경기장 밖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감을 주는 캐릭터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프로인트 단장의 말을 전했다. 프로인트 단장이 김민재에 대해 칭찬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로인트 단장은 지난 10일 독일 스포엑스를 통해 김민재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의 패스 능력은 정말 압도적이다. 여기에 수비 능력은 기본으로 탑재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로인트 단장은 김민재는 영입 당시부터 뛰어난 선수였다. 심지어 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며 특히 축구와 훈련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다음 뉴스. 김민재, D17의 소속팀 감독, 토마스 투헬, 50,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선수단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소속팀 시절부터 지적받은 마이웨이 운영이 또 한 번 문제가 된 모양새다. 독일 바바리안 풋볼은 15일 한국 시간 TZ의 보도를 빌려 뮌헨 선수들이 투헬의 지도 스타일과 의사소통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뮌헨 선수들은 투헬 감독이 선수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팀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전했다. 뮌헨 풋볼팀의 선수진이 불만이 터져나온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대화 없이 체계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는 투헬 감독의 운영 스타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감독은 경기 시작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을 때만 선수단에게 라인업을 공개해버린다. 이러한 상황은 선수들에게 경기를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만약에 팀의 상황으로 인해 포지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미 갖추지 못한 충분한 준비 시간 때문에 선수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간다. 뮌헨의 선수들은 투헬 감독보다 오히려 팀 코치인 졸트로우와 안소니, 베리에게 의지하고 SNS 따라한다. 이들은 선수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힘든 점을 털어놓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매체는 투헬 감독은 선수들과 개인적인 한대한 대화를 주도하거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를 지적했다. 즉, 감독이 선수들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팀 분위기는 그들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 시즌 뮌헨은 5승 2무, 즉 승점 17로 현재 리그에서 3위에 올라와 있다. 독일 최강으로 평가받는 그들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경기 결과에서 끝까지 압도하지 못하거나 겨우 이긴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전력이 풍부한 뮌헨 노선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투헬 감독은 자신의 방식을 굽히지 않는 마이웨이 방식으로 팀을 주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동 스타일 때문에 그는 이전에 속했던 클럽에서 여러 차례의 갈등을 겪었다. 투헬 감독은 도르트문트, 독일,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와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로 이별을 했었다. 또한 투헬 감독은 첼시, 잉글랜드에서도 2022에서 2023 시즌 도중에 팀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그는 뮌헨 지휘봉을 잡기 위해 몇 달간 무소속 상태로 지냈다. 하지만 뮌헨에 와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관측에 보여진다. 그러나 투헬 감독의 문제는 뮌헨 선수단뿐만 아니라 경영진과의 갈등에서도 드러났다. 감독은 이적 시장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팀의 깊이, 즉 스쿼드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뮌헨은 지난 여름 데클란 라이스, 아스널, 주앙 팔리냐, 풀럼 등과의 연결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수 영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투헬 감독의 이러한 행동은 부처 명장인 올리 헤네스 뮌헨 명예회장의 감정을 건드렸다. 독일의 스포트일에 의하면 감독이 표현 동안 현명하지 못한 말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 매 경기마다 벤치에 앉아있는 각국의 대표팀 선수들이 있는 것만 봐도 뮌헨이 빈약한 선수 명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모든 갈등이 계속될 경우 상황이 크게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의 미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소식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